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균열은 항상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샤워실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나를 끌어안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을 그녀가 말없이 욕실 문을 잠그고 30분 넘게 나오지 않았다. 샤워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화면이 켜지면 곧바로 시선이 거기로 향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새로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알았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퇴근길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사오고 주말엔 짧게라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다가가면 피하듯 몸을 돌렸고 웃음 속에도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밤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를 느끼며 혼자 천장을 바라봤다. 그 무렵부터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싹 텄다. 나는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기 싫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한 번 심어지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 그녀가 늦게 귀가한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샤워하러 간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식탁 위에서 반짝였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문자 알림이 그날따라 내 눈을 사로잡았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어제보다 더 그립네요.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 아팠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했다. 그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 결혼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종종 TV 앞에 앉았다. 어떤 날은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틀고 어떤 날은 그저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끔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웃음이 터졌고 가끔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았다.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야말로 내가 지은에게 처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였다.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지은이 새 직장에서 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의 뚜렷한 사건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문들이 겹겹이 쌓여 내 마음을 흔들었다. 예전에 지은은 일관된 스타일을 고수했다. 단정한 정장과 깔끔한 셔츠, 차분한 색조의 화장. 회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이전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입던 정장 대신 어깨와 팔이 드러나는 민소매나 몸매 라인이 강조되는 옷을 선택했다. 물론 패션은 개인의 자유였고 나는 그녀가 자신감 있는 옷차림을 하는 걸 말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익숙한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어쩐지 낯설고 불안했다. 변화는 옷차림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나 싶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머리카락을 여러 번 빗어 넘기고 섬세하게 화장을 다듬고 마지막에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내가 알던 지은은 빨간색은 나랑 안 어울려라며 심지어 파티 자리에서도 그런 색을 피하던 사람이었다. 그 붉은색이 처음 그녀의 입술에 번졌을 때 나는 잠시 눈을 의심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로운 환경이니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자라났다. 아침의 화려함과 대비되듯
저녁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었다. 지은이 도시락 2개를 챙겨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평소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위해 내가 주말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하곤 했다. 양은 늘 정확했고 평일 내내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준비해둔 음식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식욕이 늘었거나 내가 양을 잘못 맞췄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주 중반이면 반찬통이 비고 부랴부랴 추가 요리를 해야 하는 날이 이어졌다.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저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점심을 좀 많이 먹나 봐? 아니면 도시락을 하나 더 챙겨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두근거렸다. 마치 내가 모르는 그녀의 하루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 문을 살짝 두드린 기분이었다. 나는 괜히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도시락 이야기는 그저 사소한 음식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 단정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 끼니를 거르는 동료가 있는데 안쓰러워서 도시락을 하나 더 챙겨간다는 것이었다. 지은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원래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주말마다 양을 넉넉히 준비해 그녀가 계속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쪽에선 찜찜함이 남았다. 최근의 변화들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예전 내가 알던 지은과는 어딘가 달랐다. 그 불안은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그 가시가 건드려졌다. 평소처럼 하루를 나누던 중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꺼냈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무너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를 위로하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전하며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말이 지은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 듯 했다. 그녀는 나의 동정에 공감하기보다 그건 남편 잘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 아내가 오랫동안 불행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은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불행했더라도 그럴 거면 차라리 떠났어야지. 남편 옆에 있으면서 몰래 배신하는 건 비겁한 거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진 않아. 선택이 두려워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생각엔 외도하는 사람은 그냥 비겁한 거야. 충실한 배우자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녀는 내 말을 끊고 나를 보지 않은 채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반찬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젓가락을 손에 든 채 반쯤 식은 밥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왜 이 대화가 이렇게 끝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작은 변화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내가 아는 지은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빠르게 식어갔다. 마치 불이 꺼진 난로처럼 예전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대화를 피했고 웃음도 줄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런 모습은 예전 지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원래 캐묻거나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날수록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은 갈라진 유리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차분하게 물었다. 혹시나 몰래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단지 업무가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곧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강한 부정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진 못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더 몰아붙이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지은이 먼저 사과했다. 그동안 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다. 정말 그녀 말대로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랜 친구였다. 지금 지은 어디 있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친구는 원래 남의 사생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이 전화가 주는 불길함은 컸다. 나는 지은이 회사에서 야근 중일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들려온 말은 심장을 거칠게 움켜쥐는 듯 했다. 방금 다른 남자랑 식당에서 같이 있는 거 봤어. 둘이 너무 친밀하더라. 그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남자 쪽으로 몸을 기대고 그 남자의 손을 쓰다듬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했다. 그건 아무리 봐도 직장 동료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다. 친구는 원래 이런 얘기를 전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는 나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자마자 불안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곧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마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스쳐간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듯한 기분.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 먹을래? 하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물었고 지은은 전부 다 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표정을 숨기고 대화를 마쳤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알던 지은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셨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손끝까지 차가워지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심이 소용돌이쳤다. 더 이상 눈을 감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화면에는 낯선 잠금 패턴이 떠올랐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왔기에 이 변화는 이례적이었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그녀는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쓸 법한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생일,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일 세 번째 시도에서 실패 경고가 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화면이 잠길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네 번째 조합을 입력했다.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심보다 중요한 건 진시였다. 메시지 목록을 훑던 내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현우. 메시지 창을 열자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짧은 안부 인사만이 아니라 서로의 셀카와 웃음 가득한 표정까지. 문장 사이에는 장난스러운 이모티콘이 오갔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연락처를 눌러 프로필 사진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서 번쩍 빛이 스쳤다. 그는 바로 지은이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우의 해외 이민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이. 그때 그녀는 그 사람은 내 청춘의 한 페이지라고 했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이미 책장 속에 묻힌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 페이지가 다시 펼쳐져 있었다. 메시지 몇 줄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메시지를 한 줄 내려갈수록 눈앞의 글자들이 가시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옛 친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친밀한 호칭, 잊지 못할 옛 추억을 떠올리는 문장, 서로의 하루를 기다리는 듯한 표현들 읽는 내내 숨이 막혔다. 아침마다 지은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우에게 셀카를 보냈고 그는 빠짐없이 아름답다는 답을 남겼다. 그중 일부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화면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결정적으로 호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입맞춤하는 사진이 나타났을 때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이었다. 평생을 약속했던 여자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 찍어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은의 폰 속 기록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미련이 꿈틀거렸다. 그래도 나를 떠나진 않겠지. 그럴 리 없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과 쌓아 올린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 안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다. 며칠째 나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은은 눈치채는 듯 했지만 한 번도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다. 마치 내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 같았다. 일주일 뒤 지은이 출장 이야기를 꺼냈다. 날짜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기념일과 정확히 겹치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그날 우리 기념일인 거 알지? 하고 물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 몰랐네. 미안.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마치 내가 그녀의 달력 속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잠시 후 그녀는 상사에게 말해 하루 전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가족과 친구를 불러 소소한 파티를 할 거라 말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좋은 생각이네라고 웃었다. 그 반응에 잠시나마 희망이 스쳤다. 그래서 예정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장 중 내 전화와 메시지는 전부 읽히지 않았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불안은 날카롭게 자라났고 결국 나는 SNS 검색창에 현우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그가 이번 출장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단서를 줄지 무엇이든 잡아야만 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나는 마침내 그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화면 속 작은 아이콘 하나하나가 내 호흡을 죄어왔다. 그의 이름을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금지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타임라인을 천천히 내려가며 몇 년치의 사진과 글을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여행 사진, 동호회 모임,
친구들과의 셀카가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지은이 있었다. 출장 중이라던 그녀는 그 남자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가 올린 여러 개의 짧은 영상과 사진 속에서 지은은 내게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이 배경처럼 보이긴 했지만 초점은 항상 현우와 지은이었다. 둘은 호텔 로비에서 장난을 치고 식당에서 와인을 들며 건배했고 심지어 어느 사진에서는 서로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색함이라고는 일도 없었다. 연인들이 오래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 그리고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나는 화면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한 장, 또 한 장 내 심장은 점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사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출장도 핑계였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건 도대체 뭐였나? 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손가락이 스토리를 넘기려는 걸 간신히 멈췄다. 혹시나 내가 그의 계정을 봤다는 사실이 지은에게 전해질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곧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차단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방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흐느껴 울다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가슴 속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다. 문제는 돌아오는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낸 직후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건커녕 파티를 당장 취소하고 싶었다. 축하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결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하지만 이번 기념일 파티는 취소하게 됐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쏟아졌다. 무슨 일 있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은과 직접 마주보고 그 입으로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며칠 전의 대화로 되감겨갔다. 출장 얘기를 꺼낸 건 지은이었다. 나는 그 날짜가 결혼기념일과 겹친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며 그녀의 표정을 지켜봤다. 혹시라도 순간적인 죄책감이나 미묘한 불편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심한 "아, 몰랐네. 미안." 그 한마디가 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날이 그녀에게는 달려 위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나는 이미 그날을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작은 파티를 계획해 두고 있었다. 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출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뒤흔들었다. 그래서 파티 취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절반쯤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은은 느닷없이 일정을 하루 앞당기겠다며 나타났다. 그리고는 내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다시 파티를 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 그녀가 죄책감을 느낀 걸까? 아니면 단순히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기일까? 내 마음속 의심은 꺼질 줄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무거운 심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순순히 동의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진실을 드러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파티에서 지은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 사이를 부드러운 미소로 오가며 와인을 따르고 안부를 묻고 웃음소리를 흘렸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모습이 연기처럼 보였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과 배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도 넘게 같은 장면이 재생됐다. 호텔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웃던 그녀의 얼굴, 현우의 계정에서 보았던 그 사진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남편분께서 오늘 기념일을 맞아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내 말을 기다리며 웃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소 극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나는 담담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는 대신 저와 지은 사이에 있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파티장은 고요해졌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 아내는 몇 달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며 만난 사람은 회사 동료로 위장한 그녀의 옛 연인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현우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 전부 다 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잔을 손에 든 채 굳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모른 척하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조차 그는 현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제 아내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다. 이게 사실이야?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평소 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던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사실대로 말해라. 지은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 현우가 해외에서 돌아와 새로 입사한 회사의 팀원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제외였지만 점점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했고 결국 나를 속이며 몇 달 동안 만나왔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나를 잃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사랑은 거짓말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는 이혼한다. 더 이상 너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그 순간 아무도 내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내 편에 섰다. 그렇게 나는 공개적으로 지은과의 결혼을 끝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을 집에서 내보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모든 전화를 차단했다. 며칠 뒤 나는 좋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내게 말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와 자녀가 없다는 조건 당신은 한 푼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랜만에 가벼운 숨이 나왔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물진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고 내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언젠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몇 달 동안 나를 갉아먹던 의심과 분노, 모욕감이 서류 한 장에 담겨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법원을 나서는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폐 깊숙이 맑은 공기를 채워주는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방에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 숨을 들이마신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늦은 밤까지 아내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쥔 채 초조하게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으며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는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과 거짓말로 가득 찼던 식탁, 낯선 냄새와 함께 닫히던 현관문 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풍경이 되었다. 처음 몇 주는 낯설고 허전했다. 습관처럼 그녀의 자리를 흘끗 보게 되고 무심코 2사람분의 커피를 내렸다가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서서히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조깅을 다시 시작했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웃었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회사 일에도 몰두하게 되었고, 잊고 지냈던 취미인 사진 촬영도 다시 손에 잡았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 세상은 거짓없이 빛났고, 그 빛을 보며 나도 조금씩 웃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오늘은 평화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른다. 몇 달이 지나자 지은과 현우의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어왔다. 그들은 처음엔 회사 안팎에서 붙어 다니며 달콤한 연인을 연기했지만 불륜 소문이 퍼지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현우의 전 직장 동료가 SNS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폭로했고, 그 얘기는 삽시간에 사무실 안에 번졌다. 회사 인사팀이 조사에 나섰고, 이미 내부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현우는 해고됐다. 지은 역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불륜이라는 낙인은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을 잃고 평판을 잃고 결국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불신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현우가 해외 취업을 이유로 홀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남겨졌다. 나를 떠나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선택들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묘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조롱이라기보다 세상이 결국 균형을 맞춘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누군가를 속이고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한 셈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예쁘게 손질하던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잘 지내라는 짧은 인사.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잔잔하게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굳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낼 이유는 없었고, 과거를 붙잡아봐야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짧게 덧붙였다. 그날 파티에서 했던 말, 지금도 변함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완전히 떠나보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눈물이나 후회로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내게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묻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니까. 나는 내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 지금의 나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푸르렀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제 더 이상 휴대폰 화면 속에서 느꼈던 절망을 떠올리지 않는다. 대신 내가 그 절망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승리다.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배신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웃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